명반 전문가 단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단편선이고요. 네, 네, 음악가입니다. 독립음악 프로덕션 오소이웍스라고 하는 뭔지 모르겠는데 레이블인지 뭔지 이딴 걸 운영하고 있고 음악가로서도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음악을 잠깐 내려놓고서 이제 음악 프로듀싱 쪽에 집중을 하다가 다시 음악가가 됐습니다. 네. 그 단편선을 명반 전문가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 일단 본인의 앨범도 네. 팬데믹 수상을 했죠. 네, 무슨 앨범으로 무슨 상을 받았죠? 제가 소시적에 하던 밴드인 단편선과 서원드이라는 밴드가 있는데 그 네, 밴드의 동물이라는 음반으로 네. 제 12회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록 음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오소리 웍스에서 네, 본인이 프로듀스한 음반 중 네. 팬데믹에서 상을 수상한 음반이 몇 장 정도 되죠? 천용성의 김일성이 죽던 해, 그러니까 제 17회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 음반 및 노래 부분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네. 천용성의 수몰, 그 다음 앨범인 수몰, 그리고 성과영의 방관한, 그리고 이제 제가 프로듀싱하지 않았지만 제작한 소음발광의 기쁜 꽃? 본인이 제작한 네, 앨범이잖아요. 어쨌든 등등등이 수상을 했지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한 7개 정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도 앨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그 데모를 들어봤는데 이 음반은 명반병에 걸린 사람이 만드는 앨범이다. 2025 제22회 한국대중음악상 올해 음반 부문 수상은 단편선 순간들 음악 만세. 단편선 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그래서 그냥 삶 자체가 명반이다. 그래서 저희 명반 전문가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 나라 퀴즈쇼예요? 왜 이렇게 명반에 집착을 하시는 건가요? 전 집착한 적이 없고 그냥 만들었는데 이거 정말 네, 이 방송에 사실 나가기가 좀 싫었는데 네, 이 방송에 나오는 게 오늘 오는 길이 더 싫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해도 욕을 처먹을 것 같아가지고 네. 예, 그렇습니다. 원래 뭐 익숙하시잖아요. 근데 욕 먹는 거가 네. 생활이고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 네, 네. 그런 게 있으니까 네. 이해합니다. 대체 명반은 뭡니까? 눈을 떠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 때문에 여기 나오기 진짜 싫었는데 입을 한 번이라도 잘못 놀리면은 막 네. 이렇게 썰리는 거잖아요. 이게 막 교수형 당하고 빠바밤 빠바밤. 나라 퀴즈쇼. 네. 주무관이 된 것 같은 기분. 네. 네. 저는 명반이란 거가 사실 잘 모르죠. 네네. 어떻게 압니까, 제가? 네. 모르는데 명반의 기준이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작가주의라는 어떤 태도를 전제를 하고서 작가주의라는 태도를 전제로 하고서 어떤 비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랫동안 진행은 되어 왔고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하박국이나 저도 이제 그런 어떤 담론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생각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뭐 알 수 없는 어떤 음반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예술적 이상향 같은 게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기준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에 다양하게 좀 뭐랄까 그 다양한 기준들을 어떤 만족을 시킨다? 라고 하는 것들 뭐 이를테면 뭐 선율, 화성, 리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랫말 네.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특출난 어떤 작가적인 어떤 것들이 발현이 된다 이런 것들이 아마 명반의 기준에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일단 보편적으로 생각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명반을 꼽는 사람들이 네. 어쨌거나 평론가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그냥 명반 그거 평론가들이 좋아하는 음반인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나는 다시 배우는 것만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실 저희가 대중음악 명반이라는 표현을 네. 쓰잖아요. 근데 대중분들 가장 많은 분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듣는 음반은 없고 이상한 음반들 단편성과 선원들 이런 음반들 들고 나와가지고 네. 듣도 보도 못한 음악 들고 와가지고 명반이라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원래부터 평론가와 대중들과의 대립이
전에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 더 되게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약간 좀 방어를 해본다면 좀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잘 팔리는 음악이란 게 존재하죠. 그렇죠. 네, 전 참고로 항상 잘 팔리는 음악을 하고 싶지 평가가 높은 음반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 별로 없는 편. 거짓말 탐지기 갖고 와주세요. 네, 삐! 네. 어쨌든 아니 근데 진심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잘 못 판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고는 아, 있는데 네. 그건 마마에서 하면 되잖아. 멜론 어워드도 있고 좋은 거 많잖아. 아니 그러니까 약간 뭐 아카데미도 그렇고 뭐 영화 뭐 깐느 영화제 이런 것도 있으면은 뭐 그게 뭐 엄청 뭐 대히트 뭐 1,000만 뭐 2억 불 뭐 이런 것만 상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래도 이게 갖고 있는 어떤 가치라는 게 있고 이게 어떤 뭐랄까 정말 말리네. 가치라는 게 어쨌든 존재하고 이 가치라는 게 이 어떤 사회 혹은 뭐 음악 씬 어떤 대중음악 씬 내에서 어쨌든 좀 조명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들에 이제 명반이와 호칭이 좀 붙는 것 같다는 생각들도 있는데 이를테면 아마 산울림 같은 밴드가 있다고 치죠. 왜 산울림을 얘기하냐? 산울림이 이미 까방권을 획득한 밴드이기 때문에 네. 산울림 명반이라고 하면 아무도 뭐 이럴 수 없잖아. 네. 난 안 좋아해도 명반은 명반이지 이럴 거 아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산울림이 뭐 판매량을 볼 때 뭐 그러면 당대 최고의 히트작이냐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하지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사실 후대에도 계속 사랑을 받기도 하죠. 그 음악은 사랑을 받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후대의 많은 음악가들의 어떤 영향들을 받기도 해요. 그걸 리바이벌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뭐 거기에서 나왔던 어떤 접근 방식, 어떤 사운드의 방향이나 뭐 아니면 가사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뭐 이런 수많은 것들한테 영향을 받고 또 그걸 재해석하고 새로운 것들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뭐 그리고 예를 들면 황병기의 미군 같은 뭐 곡이 있다고 칩시다. 네. 그것도 사실 이제 뭐 어떤 아주 대중적으로 유명한 뭐 이런 것들은 아닐지 몰라도 아는 사람은 정말 다 아는 어떤 그 굉장한 이제 클래스가 있는 음악이거든요. 명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음악인데 그거로부터 한국의 어떤 창작적인 어떤 국악이 좀 아방가르드한 어떤 국악이나 이런 거 시작이 됐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로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이 또 계승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마 명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 네. 그러면은 제가 유튜브 이용으로 네. 명반의 기준에 대해서 네.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님 너무 유튜버 아니야? 유튜브 촬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명반의 기준에서 한 문장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네.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죠. 아바 네. 굉장히 훌륭한 팝을 만드는 네. 팀이죠. 네. 하지만 아바의 음반은 잘 명반으로 꼽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90년대 같은 경우는 아예 한국 음악 시장에서 댄스 음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질이 낮은 음악이라 평가를 네. 받기도 했었죠.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게 결국은 네. 내 입으로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런데 결국은 뭐 예술적 성취겠죠 뭐. 아니 정말로. 네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를테면은 요번에 스페이스 공감에서 이 기준이 됐던 명반 기준이 됐던 공식 문구가 있어요. 오직 음악성. 이라는 건데 사실 저는 그거가 아주 마음에 들진 않아요. 네네. 왜냐면은 음악성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닫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든다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면은 음악이란 것도 보면은 이제 음악도 있지만은 플러스 비음악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그냥 너무 흔한 얘기는 아니라 마이클 잭슨의 비음악적 요소를 빼놓고 얘기하기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어떤 사회적 맥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약간 순수하게 어떤 음악성만 가지고 평가했다라는 말 자체는 좀 저는 사실 약간의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EBS 스페이스 공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존중할 수 있으나 네.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 조금 더 저는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예술적 성취
이게 뭐 마이너리티든 뭐 서브컬처든 아니면 굉장히 대중적인 음악이든 뭐든 간에 좀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예술적 성취 거기에는 어떤 미적 쾌감만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심지어 뭐 춤이라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추한 미감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추어 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포괄한 어떤 큰 예술적 성취를 그래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사실 이게 명반이 그러니까 반이지 않습니까? 반. 네네네네. 그래서 앨범을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 요새는 뭐 앨범보다는 뭐 싱글이나 EP 발매가 되게 주를 이루고 있고 플레이리스트로 음악을 듣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명반이라는 존재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 저는 이제 조금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나무와 숲의 관계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그 신영복 선생님 같은 얘기잖아요. 그 왠지 처음 마셔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 좀 크게 조성된 어떤 뭐 건물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점포들 같은 게 있다고 치죠. 그거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혹은 이제 어떤 점포가 있고 거긴 메뉴들이 단일 메뉴들이 있는 걸 수도 있고 하나가 일단 망고 빙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빙수를 먹어가지고 아, 네네. 어쨌든 그럼 빙수가 엄청 맛있어가지고 그걸로 뜬 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집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플로우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큰 이야기들이 있을 수도 있고 흐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하나가 물론 이제 정말 맛있는 크림빵집 이를테면 푸하하 크림빵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많은 메뉴도 있고 여기에 어떤 역사가 있고 뭐 리치몬드처럼 플로우가 있고 이런 데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명반 100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싱글로만 나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제외를 해야 되는 게 좀 너무 아깝긴 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어떤 싱글들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기회들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음반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네. 앨범을 만들거든요. 저는 그쵸. EP도 만들고 앨범 만드는데 사실 저는 싱글 만드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가 있는데 이게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레드벨벳을 엄청 좋아하는데 네. 피카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뒤졌잖아요. 네네. 그냥 그 싱글이 하나 나왔는데 뒤진 거잖아. 네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는 물량빨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한 곡의 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들도 있고 뮤직비디오도 있고 어떤 포토, 뭐 사진, 컨셉 뭐 이런 것들 정말 수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싱글컷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사실 대중음악의 어떤 양적인 면에서만 보면은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사람들 오히려 훨씬 없죠. 너무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가 음반을 왜 만들까 이런 생각을 엄청 한단 말이에요. 네. 음악 만드는 게 가장 싸서 만든다. 아 정말로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네. 음반을 만드는 게 왜 싼지에 대해서는 그 제가 만든 콘텐츠 그 로그음악이 한국에서 성공할 수 없는 이유를 보시면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런 얘기 없잖아요. 허위 사실 아니에요? 오소야. 뮤직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러니까 음반이라는 개념, 음반은 사실 LP죠. LP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원래 싱글 단위로 곡들이 유통이 되다가 LP라는 단위의 레코드 바이닐이 나오면서 음반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사실 그래서 명반이라는 것도 레코드 회사에서 싱글은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싱글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팔아도 얼마 남는 게 없는데 앨범은 더 비싼 가격을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팔았을 때 더 돈이 더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명반이라는 개념을 오히려 레코드 회사에서 조장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 아닌가요? 레코드 회사의 마케팅에 사실 저희는 놀아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맞는데 네. 전 완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인간은 원래 놀아나는 존재입니다. 네. 음악도 그렇고 음반이 것도 노는 거잖아요. 네. 놀아나라고 만드는 건데 놀아나는 건 다르잖아요.
아니 놀아나는 거하고 노는 거하고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김사월 씨 음이온 라디오 비디오 팟캐스트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사월 씨가 원래 선행 싱글로 발매한 곡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곡이 선행 싱글로 발매되었을 때와 앨범에 수록되어서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을 때 느낌이 너무 다르지 않냐라고 물어보는데 정말로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앨범이라는 단위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그런 음악의 맥락들 음. 그런 것들도 음악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앨범이라는 단위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명반이라는 거를 지금까지는 평론가들이 뽑아오지 않았습니까? 전문가인 거죠, 일종의. 네네. 그러니까 음악을 정말 많이 깊게 듣는 사람들이 그걸 바탕으로 본인들의 기준을 가지고 명반이라는 걸 뽑아왔는데, 근데 최근에는 그 레이트 유어 뮤직 같은 사이트가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레이트 유어 뮤직이라는 사이트는 그러니까 유저들이 직접 그 음반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사이트인데요.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그 레이트 유어 뮤직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음악이 명반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단편선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도 RM 엄청 많이 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새로운 음악들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음반들 같은 경우는 좀 갈리는 음반들도 있잖아요. 네네. 갈리는 음반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게 어떤 의견들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도 하고 저는 되게 유용한데 지금의 사회라는 게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의 기준 가지고 줄 세우기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쵸. 예. 그래가지고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어떤 복수의 어떤 뭐 리뷰들, 복수의 어떤 비평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상보적인 관계에 있지 않나라고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레이트 유어 뮤직도 참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은 네. 이게 결국 그걸 쓰는 유저들이 음. 영미권이거든요. 아, 그쵸. 상당히 많은 게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영미권이기 때문에 또 영미권 편중을 넘어서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요번에 이제 제가 요번에 심사하면서 조금 특히 250 선생님의 뽕 음반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다시금 했었는데 네. 이 음반 한국 밖에서 나오기 너무 어려운 음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올 수가 없죠. 그쵸? 네네. 네, 동의하시죠? 네. 저는 근데 그 음반은 그 자체로서도 너무 엔터테인하고 너무 좋은 음반이지만은 어 그런 부분의 관점도 있는 거예요. 그 이거는 영미권 뭐 이런 거 나발이고 그냥 한국에서 하는 음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요번에 새로 음악들을 들으면서 좋았던 게 한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음악들이랑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게 좀 좋았었어요, 저는.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뭐 국수주의적이거나 뭐 이런 관점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우리의 로컬이란 게 존재하네라는 게 좀 증명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식민지긴 하지만은 네네. 뭐 여러 면에서 식민지긴 하지만 식민지도 로컬리티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편선님은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의 인생 명반이 있다면요? 제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명반. 네. 한국 음반 한정입니까? 아니요, 뭐 꼭 그러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한국 음악 한정이 아니고 그냥 월드로 볼 때 네. 그래서 어떤 밴드를 가장 좋아해야 하냐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독일의 칸, 뭐 캔, 뭐라고 불러야 돼? 깡, 뭐라고 불러야 되면 CAN. 네네. 어쨌든 뭐 영어식으로 읽으면 캔이라고 하는 음. 밴드가 있습니다. 독일의 크라우트록 밴드인데 네. 어떤 캔과 YMO, 네, 일본의 YMO 그리고 데이비드 보이 선생님을 가장 존경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한국에서는 한국 음반 중에 정말 명반 뽑으라고 하면 저는 어쨌든 장필순 선생님의 작업들과 네. 신중현 선생님의 작업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것 네. 같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래요. 그러면은 본인은 그 명반들을 평소에도 즐겨 듣는 편입니까? 엄청 즐겨 듣는 편이에요. 근데 즐겨 듣는다는 게 네.
기준이 좀 모호한데 예를 들면 하박국이 저하고 이제 어쨌든 잘 알고 지내잖아요. 네네. 친한 관계라고 하는데 저희가 뭐 그렇다고 맨날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은데 뭐 몇 달에 한 번씩 듣죠. 어쨌든 몇 달에 한 번씩 듣는데 제 그 음반들을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그게 아닌 다른 음악들도 정말 좋아하는 음악도 너무너무 많죠. 네. 근데 제 생각에 아 이건 정말 명곡이다. 명반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음악들 들을 때 전 너무 좋은 게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좀 들린다. 아 여기서 이런 어프로치를 했구나. 이런 방식으로 이거 풀어냈구나. 네. 이런 사운드 만들어냈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새롭게 들리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계속 있어요. 전 그런 음반들이 정말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좋아한다. 캔을 어떻게 즐겨 듣지? 네? 캔을 어떻게 즐겨 듣지? 근데 정말 좋아요. 그건 약간 공부할 때 듣는 한번 듣고서 아 이때 이 시기에 이런 음악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일렉트로닉 음악이 나왔군 이러면서 끝나는 음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캔 같은 거 이렇게 헤드폰 끼고 듣잖아요. 에어팟이나 이런 거 듣거든요. 개 좋다. 아니 지하철 타고 가거나 버스 타고 가면서 들을 네. 때 네. 환각적이잖아요. 음악이 네네네. 굉장히 좋고 아마 하박국이 얘기하는 어떤 그 고루한 캔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캔에 안 고루한 음악들이 있어요. 굉장히 네네. 리드미컬한 음악들이 있어요. 네. 전 그게 정말 좋아요. 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그 명반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음악 커뮤니티를 둘러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 아티스트 명반병에 걸렸다.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네. 어. 그래서 그러니까 팬의 입장에서는 아티스트의 음악을 조금 더 자주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 아티스트가 명반병에 걸려서 죽어라 음반을 안 내놓는 거죠. 그래서 결국 완성한 음반이 명반이면은 정말 너무 좋은데 네. 그렇게 완성한 음반이 심지어 명반도 아닌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럼요. 많이 그럼 있죠. 사람들의 실망이 어마어마하게 예.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고 싶은 게 뭔데요, 요지가? 아티스트의 명반병 네. 문제 있지 않나요? 뭐 어차피 지 인생인데. 아니, 전 진짜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뭐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 네. 사회는 별로 다양한 사회는 아니긴 하죠잉. 그쵸. 네. 근데 그 각자 꿈이 다른 거 인정해야죠. 각자 물론 이제 삶에 대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좀 다양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한 번 실패하면 일어나기 너무 어려운 사회이기도 하고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그리고 자기 삶 자체 책임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 사회라는 것 자체가. 그쵸. 그래가지고 좀 쉽지 않다고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메이저 뮤지션이 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발라드의 제왕이 되고 싶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팝의 황제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근데 이를테면 저보고 야 넌 커서 뭐가 될래? 전 아직 어리니까 뭐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단 말이죠. 네. 네, 동안이어가지고 그래서 네. 네 어쨌든 네.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제가 최근에 했던 대답인데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그냥 뭐 남영동이나 아니면 서울역 뭐 후암동 이런 데서 조그만 노포에서 맨날 선제장국 같은 거 이제 한 3, 40년 끓이는 노인 같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냥 그런 거 되고 싶나 봐.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뭐죠? 어? 음악가로서요? 아니면 정말 음악가로서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뭐 유명해지거나 뭐 대단한 무슨 프랜차이즈의 사장이 되거나 뭐 백종원 선생님이 되거나 뭐 이런 거에 인생의 뜻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네네. 대신 나의 이제 작은 가게를 지키면서 오랫동안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는 맛있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대접을 해줄 수 있으면은 그게 그래도 인생의 재미 아니겠느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반병이란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걸려도 오히려 된다. 오히려 한국은 저는 명반병에 너무 안 걸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듦. 사실 더 이상해도 되거든요. 네네. 저는 요즘 친구들하고 만나면 왜 이렇게 요즘 음악들이 좋아졌냐?
왜 이렇게 이상한 음악이 없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질문을 그따위로 진정성이 없는 거 정치인이야? 아, 그러면은 템페사님도 지금 앨범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앨범이 명반으로 평가받길 바랍니까? 졸작보단 명반인 게 낫겠지. 그렇다면은 어. 명반이라는 거를 의도하고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아 근데 저는 이게 저는 요즘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네. 이것도 교수형 처하는 느낌인데 어쨌든 약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그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쵸, 그냥 네. 막 얘기하자면 이걸 포장해서 얘기하면 아 내가 어떤 이루고 싶은 예술적 성취, 나의 예술적 비전, 나의 예술적 목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어떤 인사이트, 뭐 룩,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저도 음반 작업을 새삼 느끼는 게 난 정말 좀 패급의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막 그렇게 아주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내가 대단히 무슨 매니악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 근데 그래도 이걸 하고 싶은 거. 근데 그걸 정말 하고 싶은 거를 내가 상상한 모습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이런 것들을 잘 좀 악취미처럼 보여도 남들이 보기엔 뭐 에일리언이나 뭐 가이손 같은 걸로 보인다고 해도 그래도 난 그거 하고 싶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 이러면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명반병이라고 하면 명반병일 수도 있고 뭔진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 데까지 가보고 싶다. 그게 그때 사람들이 그거 명반이라고 만약 부른다. 명반이 되는 거고요. 네. 이건 정말 졸작이다라고 하면 졸작이 되는 거겠죠 뭐. 네. 겸허하게 어.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네. 네. 아, 그 패급 취향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저랑 단편선님이랑 사실 음악 취향이 거의 비슷하지 님도 않습니까? 패급인 거죠. 썩어 문드러졌어요 저희는. 저는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의식을 하고 음악을 만드는 게 제일 멋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로 완성되어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게 명반으로 불리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내가 대놓고 명반을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명반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막 명반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는 좀 별로 멋이 없어 보이고 실제로 명반이 나오게 될 가능성도 적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명반병에 걸리신 단편선님이 있는 앞에서 한번 해봅니다. 그 저는 네. 오늘 대화의 주제는 아니지만은 네, 그 아티스트나 예술가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네. 너무 이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 같죠? 아니 근데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네.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는데 중점을 음, 두는 것도 뭐 가치 있는 일일 수 있어요. 그것도 뭐 자기 인생이니까 내가 뭐라고 할 건 아닌데 네네. 그것보다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듣고서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까? 감정이 있을까? 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위주로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예전에 이제 제가 단편성어 사운드이란 밴드를 할 때 매니저였던 피코테라라고 하는 형님이 계셨는데 네네. 그 형이 되게 인상적인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한 두 번 정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음악이 들려질 때 사람들의 표정을 상상해 보면서 뭔가를 만들어 보자라는 네네.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10년 후에 우리가 이 음반을 만들면 이 음반은 공산품이잖아요. 복제 가능한 공산품이기 때문에 10년 후에 누군가의 책장에 꽂혀 있을 거다. 그 책장에 꽂혀 있을 때 그게 좋을까? 그 그림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했는데 전 그거 완전히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뭔가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너무 꼰대 같아 보일 것 같아서 편집을 할 거긴 하지만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되게 동의를 하고 정말로 내 음악이 상대한테 어떤 감정을 전해주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지 내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일까를 의식하면은 오히려 되게 좋은 음악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단편선님은 네. 좀 그래도 멋을 부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멋은 부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그게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 좀 사실 오늘도 오면서 메이크업 스튜디오 한번 갔다 와야 되나? 좀 고민했는데 요즘 약간 경제난이어가지고 그랬네요. 네. 저희 오늘 그 단편성과 함께 명반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편집되어 가지고 여러분께 어떻게 들리게 될지 혹은 이게 여러분께 보여지게 될지도 잘 모르겠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번에 뭐 명반 100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뭐 그거는 거기에 참여한 선정위원들의 명반인 거고 저희들의 명반은 또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명반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도 찾아가지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단편선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인은 뭐 출연하셔가지고 좀 어땠나요? 뭔가 잘못 얘기하면 혀 잘린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네, 말하다 보니까 네, 약간 피버가 생겨가지고 네. 피버가 생겨서 조진 것 같다. 음, 욕 먹을 것 같다. 네, 부담이 많습니다. 네. 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뭐 그거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겠죠.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네. 너무 뭔가 네, 사실 저는 별로 욕을 먹을 거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은 게 사람들이 별로 이거를 많이 보거나 재밌어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이거 어떻게 네 아무튼 네,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